안녕하세요. 파워인터뷰의 김선욱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일 정말 쉽지 않죠.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내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멋진 그림과 글솜씨로 많은 분들을 기쁘게 하고 힐링을 주시는 분, 세종시 예술가 박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박은영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동양화를 전공하고 꽃과 식물을 느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기는 박은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실 때 네. 꽃과 식물. 식물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이제 봄이 막 솟아나서 네. 그 속에서 겨우내 움츠렸던 풀들이 막 솟아날 텐데 네. 아,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드는데 사실은 저 앞에 보면 네. 저렇게 멋진 또 작품을 또 가져오셨어요. 네. 파워 인터뷰에 이제 프로그램명 글씨를 써봤는데 네. 그 파워에서 느껴지는 힘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네. 글자에 불꽃이 팡 터지는 듯한 느낌으로 네.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얀 여백에 네. 저렇게 그 붓으로 멋지게 네.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경이스러운 것 같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야, 멋지게 나의 인생을 잘 사시고 표현도 잘 하시는구나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사실은 제가 좀 보니까 저는 캘리그라피도 하시긴 하시지만 네. 동양화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떠셨나요? 동양화를 전공을 했어요. 동양화도 분야가 많은데 예? 저는 주로 이제 먹에다가 옅은 채색을 얻는 담채화나 색을 많이 사용하는 채색화를 주로 좋아했습니다. 네, 그 강렬한 색깔보다는 은은하게 채색을 네. 통해서 꽃을 표현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네. 특별히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게 돼서 어떤 꽃을 표현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예.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엄청나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꽃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네. 제가 꽃을 좋아하면서 느끼는 기분들을 작품에 표현을 해서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 표현을 해서 누군가 그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느낄 수 네, 있다면 맞아요. 이 작가로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이렇게 작품 활동하시면서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드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시군요.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작품들이 이제 있으니까 네네. 색감도 그렇고 네. 꽃을 좋아하니까 그 느낌 그대로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정말로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저 캘리그라피 파워 인터뷰를 말씀해 주셨듯이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양화 작업도 하시면서 캘리그라피도 함께 하게 됐는지 이것도 또 궁금해지네요. 캘리그라피와 그림을 같이 하게 된 거는 사실 몇 년 안 되거든요. 네. 졸업을 하고 붓을 놓고 있다가 캘리그라피를 접하게 되면서 네. 부족한 부분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문득 생각이 든 거죠. 그냥 네. 맞다. 나 그림했지. 네,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아마 같이 접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같이 할 생각은 하지는 못했죠. 그렇군요. 네. 이 동양화하고 캘리그라피하고 사실 약간 다른 분야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새롭게 이쪽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캘리그라피도 이제 제가 아마 처음에 유행을 하기 시작할 때 아마 저도 붓을 들게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먹을 쓰게 되니까 저는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접근을 가까이 한 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는 그림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네. 해봤는데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네. 되지 않았을까. 캘리그라피가 그 표현 방식이 이제 붓으로 했을 경우에는 더 다양하게 풍부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기존의 동양화에 가지고 있던 장점을 네. 그대로 살리셔서 하시니까 또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작가로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수업도 진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림이나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특별한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아주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연령대가 많이 오셔가지고 배우시거든요. 예. 저도 이거를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수업을 하기 전에는 30대 아니면 40대 그냥 주부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네. 예능 쪽에서는 전혀 감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누군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와,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캘리그라피든 아니면 동양화를 배우는 거 네.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사실. 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또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이나 그림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이고 예. 안타까운 부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울까? 저 같은 사람, 네. 네, 접근을 안 어떻게 하죠, 아예. 할까?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안타깝고 네. 막상 시작을 하면은 또 쉽게 접근을 하시기도 하는데 예. 하다 보면은 동양화를 어렵게 느끼셨던 분들도 네. 동양화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때가 너무 좋죠. 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늘 뭔가 기대를 안고 좀 나갈 때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갈 것 같아서 당연해요. 새로운 부분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를 저 같은 분들이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네. 사실 이 캘리그라피가 일반 그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제 편견인가요? 어떻습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가요? 사실 깊이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예. 캘리그라피를 이제 쉽게 접근을 하고 우리가 쓰는 연필이나 뭐 붓이나 늘상 글씨를 썼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예. 어떤 게 더 쉽다 어렵다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입문할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입문을 해서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실력이 쌓이면 그때 더 깊이 있게 하면 되니까 네.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쵸.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동양화하고 캘리그라피의 어떤 공통점을 제가 쭉 보면은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 있고 좀 뭔가 좀 편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면서도 그냥 차분하게 또 힐링이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표정이랄지 마음가짐이 어떠신가요? 느끼시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온기를 느끼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하고 또 예. 희노애락도 느끼면서 공방에 오시는 자체로도 굉장히 좋으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오시는데 바쁘신 분들, 직장인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도 저녁 시간대나 아니면 주말에도 오셔가지고 굉장히 힐링을 많이 하고 가세요. 네. 그럴 때 너무 좋죠. 그래요. 배우시는 분들이 반응도 네. 되게 네.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아하죠. 공방에 오시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힐링 된다고 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그림만 배우고 글씨만 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하기도 하면서 작품으로 같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네. 이 마음도 열고 네. 그걸 또 같이 표현하고 네. 같이 공유하고 즐기고 힐링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네. 사실은 이 수업도 하시지만 네. 원래 또 본업이 작가시잖아요. 작가는 또 나의 작품을 통해서 대중과 교감하는 게 가장 멋진 일이시긴 한데 네. 그래서 작년에 비대면 전시회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했어요.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하는 청년 예술가 예. 가상 전시회를 했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안에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했죠. 네. 저도 한번 꼭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네.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네. 뭐 다양한 사람 미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네, 거고 그죠. 저 제주도에서 와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사실은 예술가들이
나의 작품을 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많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서 확대가 되면 참 좋잖아요. 네. 세종에 사시면서 세종은 좀 어떻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기회나 공간이 있죠. 네. 분명히 있고 이제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공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느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 분들이나 많은 작가님 분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어요. 맞아요. 세종시가 아무래도 100% 지금 안정된 도시가 아니고 계속 확장하는 도시이기 네. 때문에 아마 문화예술 분야도 더 나아질 거예요. 예,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시면 네. 그만큼 또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대면 작품 전시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올해도 또 어떤 또 좋은 계획이 있으시지 않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올해 전시 있죠. 2개 있는데 하나는 3월 달에 전시가 끝난 그 서울의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예. 전시가 하나 끝났고요. 또 하나 남은 거는 10월 달에 저희 꽃 그리고 회원전 3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이제 또 오미크론 때문에 더 뭐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작가님의 예쁜 꽃 그림, 저런 캘리그라피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활짝 네. 꽃처럼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작가님, 네. 사실은 앞에 시간에서 네. 작품 얘기도 하고 또 뭐 학생들 가르치는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정작 네. 우리 작가님께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있는 네. 어떤 작가님만의 스타일 이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스타일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물을 많이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편이에요. 물. 네. 네네네. 그러니까 물을 조금 거의 반 정도 이상 아니면 적어도 반 정도는 사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네. 편인데 뭔가 바르고 곧고 정직하게 그려낸 그런 그림보다 네. 약간 번지고 자유롭고. 뭉개지는 느낌들을 네.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네. 그러면서 좀 따뜻하고 좀 맑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 디테일한 묘사들보다 세밀한 묘사보다는 자유롭게 그리는 그냥 네. 느낌적인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수강생 분들이나 제자분들이 이제 하기에는 네. 갑자기 느낌적으로 해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 그렇죠.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 물로만 했을 때는 바로 맑아지지 않는데 이제 마르면서 그 부분들이 많이 맑아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동양화 그림을 나름 방식을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품을 한번 살짝 봤더니 아, 네. 아주 작은 그림 올망졸망 이런 거보다는 좀 그림을 좀 크게 표현적으로도 이렇게 널찍하게 선과 면을 좀 잘 살려서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굉장히 좀 여유로우면서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아 정말 좋다. 우리 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작가 활동을 하시다 보면 네.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이지만 네.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 좀 부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작품 활동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사실 제 작품이니까 저는 다 좋거든요. 그렇죠. 자식인데. 다 좋고 네. 모든 작품들을 다 기억을 하려고 해요. 예. 그때 그렸던 그런 감정과 그런 느낌들을 절대 똑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이 그리면 되지 왜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분명히 그때 그렸던 그 스타일대로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카피를 한다고 해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해바라기 그림이 저는 조금 남거든요. 그러시군요. 해바라기 그림을 그릴 때 하나만 그리지 않아요. 네. 많이 풍성하게 그리는 편인데 해바라기를 보통 뭐 쨍해서 해바라기만 바라보고 해만 바라보고 이런 느낌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시들고 숙여지고 꺾이고 네. 뒷모습, 옆모습을 다 그리는데 그런 거를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거든요. 네. 살아온 인생이 뭐 아직 많지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인생들을 그 그림 안에 해바라기 얼굴로 표정을 다양하게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해바라기가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요. 해바라기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네. 해바라기는 꽃이 폈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네. 꽃이 테두리에 노란 꽃잎이 지고 나면 네. 약간 검붉은 색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익으면서 숙여지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정말 전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품고 있는 의미는 정말 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노란 테두리에 꽃잎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익어져 있는 해바라기를 생각하면 아 어떤 거구나 마음에 딱 와 닿을 것 같아서 정말 좋은데 또 작품을 하다 보면 막 몰입하면서 아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더 해야지 아니면 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생각을 한다라든지 어떤 연관적인 어떤 브레이밍 스톤이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네. 생각도 좀 많이 하면서 작품을 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작품을 하기 전에 야. 미리 생각을 해놓고 작품을 막상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러시군요. 네. 정말 초집중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도화지에 표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멋진 그림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 그 작품을 네. 일반인들이 나의 작품을 보면서 힐링했을 때 기쁘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지만 네. 작가 스스로도 다른 작품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교감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요. 제 작품도 보긴 하지만 다른 작품도 보긴 하고 예? 사실 저는 다른 작품을 아주 많이 즐겨보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제 거에 오로지 다른 작품 보면은 분명히 그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좀 제 거를 오로지 하고 싶어서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해요. 예. 나만의 세계의 어떤 존중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작품이 잘 안 되면 이런 네. 막 찢어버리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부러뜨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작품 활동 하시다 보면 그런 상황이 좀 종종 있으신가요? 전공 때, 대학 때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막 수업도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마음에 안 들면 가기 싫고. 아, 그래요? 네, 막 엄청 찢고 막 던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좀 크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아기도 낳다가 이제 키워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못하고 그냥 좀 소심하게 반항하는 네. 정도? 네. 그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에서 좀 막힌 네. 부분을 뚫어야 되니까 네. 그때는 어떤 뭐 자유스럽게 소리도 좀 지를 수도 있고 네. 그죠? 종이도 좀 찢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과정이니까 그런 과정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뭐 동양화 작가 그리고 네. 캘리그라피 강사 그리고 그런 활동 왕성하게 또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전시나 작품들을 할 예정이고 과정을 지내오면서 했던 것들과 대학교 때 했던 경험과 기억들을 살려서 조금 더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고민도 하고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면서 확장시켜가지고 계속 작가로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작가들이시잖아요. 네. 꽃도 마음껏 표현하시고 네. 새싹도 마음껏 표현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나의 세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적인 이야기인데 네.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 동양화는 어떤 것일까요? 저한테 동양화는 통로 같은 거예요. 마음의 통로 같은 느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통로. 내면의 자아와 연결하는 그런 통로. 저랑도 통로가 되지만 그 모르시는 분들, 다른 타인과의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랫동안 내가 그림을 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면서 네.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이 없지만 네. 나도 이렇게 뭐 캘리그라피나 동양화나 이런 데 도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라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용기를 내서 한번 배워보세요. 이런 게 참 좋아요. 이런 부분. 저는 사실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뭔가를 해야지, 이걸 만들어야지, 이뤄야지 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나한테 하는 숙제로 그냥 그렸던 건데 네. 이게 지금 벌써 한 제가 16년도 말부터니까 5년, 6년 차 돼가는 과정인데 사실 제일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네. 근데 그냥 해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네. 분명한 건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뭔가 일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저는 그거는 100%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뭔가를 하고 싶으면 그냥 계속 꾸준히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한 시간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네. 정말로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네. 가슴이 확 와닿거든요. 대부분 시작하다가 말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죠? 그 내가 생각했던 세계가 잘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했으면 좋겠고 네. 많은 분들께 이렇게 용기도 드리고 새로운 꿈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작품 활동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 인터뷰인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